새누리당의 공천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갈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갈등이 뒤로 자꾸 그냥 타협 형태로 유보되고 있지만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가서 갈등이 터지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뭐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어떤 반짝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새누리당의 공천 구도는 이미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김무성 지도부가 박 대통령이나 친박의 핵심이 추구하는 그 진실한 사람, 즉 진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꽂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들어주는 척하면서 당의 룰을 변경시켜 가면서 사실 그 내용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박에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디테일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좀 하겠다. 즉 외형상으로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전략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티격태격하겠지만은 원만한 선에서 이 친박과 비주류 간에 적절하게 세 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나누어서 공천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나 친박 측에서 영입해서 꼽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 같은 디테일에서의 꼼수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험지 출마론이 친박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은 이 새누리당은 전략추천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어제 있었던 22일 있었던 이 회의에서요. 단수 추천제를 논의했다고 공천특별기구 황진아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수 추천제라는 것은 우선 추천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즉 해당 지역구 출마자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에는 그냥 추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의 우선 추천 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당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한 지역, 즉 호남과 여성, 장애인한테만 우선 추천을 하는 건데요. 의왕 당선 안 될 지역에 그냥 당에서 찍어서 내려보내겠다는 거나 안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자들 몇 명 찍어서 보내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단수 추천제라고 했다면 지금 당에서 우세한 지역, 즉 PK나 TK나 영남 지역이나 안 그러면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도 단수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형식상으로는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고려하겠다고 위원장이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되겠죠. 황진아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와 입장이 같고 친박은 단수 추천, 즉 전략 공천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들어준 거냐? 또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좀 해라. 그리고 오세훈 그 다음에 전 서울시장을 만나서 종로도 좋지만 딴 데도 또 좀 고려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이 비주류가 일체히 험지 출마론, 즉 대통령을 옆에서 모시고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에 나서서 거기서 선거를 해라. 그것이 대통령의 뒷받침하는 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위험지역에 내보내는 쪽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한해서 단수 추천, 즉 전략 공천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안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사람 우습게 돼버리죠. 만약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 죽어도 해운대 해야지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을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9월 박영선 의원 지역에다가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난 그거 안 하고 죽어도 종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난 다음에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걸 의식을 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 당의 뜻에 따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고려를 해서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 새로운 출마 대상자들이 떠오를수록 그 사람을 김무성 대표가 찾아가서 어려운 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청와대나 친박에서 생각을 하던 전략 공천을 통해서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비중 있는 접근 핵심들이 당과 청와대 또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을 말기까지 보좌하고 대선 구도를 짠다.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되겠죠. 지금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제히 진위 비주류들이 나서서 험지 출마론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심지어 이재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도 호남으로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박 대통령이 꼽으려고 하는 이 비중이 있는 정치 초년생들을 전부 사지로 보내어서 다 전사시켜서 장차 당권이나 대권에서 도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싹을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진위 비주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이 전략 공천 제도가 과연 친박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치는 그야말로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야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갖고는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좋은 머리를 꼼수에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의 유엔 대표부, 그러니까 한국의 유엔 대표부는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뉴욕에 근무하는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 송년 만찬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선, 약수, 그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이렇게 이 말을 했답니다. 즉 물이 약한 것 같아도 바위도 뚫고 이 새도 뚫는다. 그리고 물은 막히면 썩지만 흐르면 썩지 않는다. 물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제일 세다. 이랬는데 이 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신을 이야기하는 듯이 들렸다고 기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 타결 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업적도 이야기하고 또 북한에 가는 일정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NGO 회의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확고하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반 총장은 한국의 대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당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야권도 반기문을 영입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친박 진영에서 아마 반기문을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입이 되지 못할 다른 변수가 생겨버린다면 안 되겠지만요. 그럼 변수는 뭐냐? 친박이 총선에서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참패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와서 임기를 마치고 2017년에 대통령에 나갈래도 받쳐줄 만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친박이 일정한 세를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레임덕이 오지 않고 그래도 일정하게 지지율이 유지되면서 갈 수 있다면과 일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친박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있는 대선 제도로 그대로 갈지 안 그러면 진위 비주류하고 타협을 해서 또 야권과 타협을 해서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대선을 이렇게 치르려고 할지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친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띄우려고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스스로도 한국의 대선에 큰 야망이 있다고 봅니다. 반 총장은 겉으로는 이 기름 바른 뱀장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식으로 처신이 매끄러운 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또 이 공직에 대한
어떤 욕망이 매우 큰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공직에 대해서 욕망이 크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뭔 일을 하려면 욕망이 있어야죠. 없으면 못하지요.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보면 저는 100% 한다 쪽에 거는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는 뭔가 하면 2017년 1월달, 즉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올 때까지 친박이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 총장은 지금 한국 정치에 자신의 어떤 의도를 내비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파원 한송만찬에 참여한 것입니다.